뭐시여? 내 아들이 내 김치를 안 먹어? 야, 이년아. 네가 옆에서 살살 꼬드겨서 내 아들 입맛을 다 버려놓은 것이 아니여. 필시 네가 그랬을 것이여. 세상 모든 시어머니의 자부심, 김치. 그리고 세상 모든 며느리들의 숙제, 김장. 해마다 돌아오는 이 연내 행사가 어떤 집에서는 평화가 아닌 전쟁의 서막이 되기도 합니다. 젓갈은 들이 부어야 제맛이라는 뼛속까지 전라도 시어머니와 깔끔하고 시원해야 김치라는 타협 없는 경상도 며느리. 단순한 입맛 싸움으로 시작되어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지독한 고부 갈등. 그 미움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어느 평범한 가족의 아주 특별한 김장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해마다 이맘때 첫소리가 내리고 찬바람이 코끝을 스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연례 행사가 있다. 나에게는 전쟁의 서막과도 같은, 남편에게는 눈칫밥 예약 알림과도 같은 바로 시어머니 댁에서의 김장이다. 올해로 결혼 15년 차, 40 중반을 넘어선 나 김지영에게 김장은 단순한 음식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상도 여자와 전라도 시어머니의 자존심이 걸린 미각과 인내심의 대결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부터 남편의 들볶음에 못 이겨 시댁으로 향했다. 꽉 막힌 고속도로를 엉금엉금 기어가는 차 안에서 내 속은 벌써부터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진짜 이 인간은 꼭두 새벽부터 사람을 잡는다 잡아. 잠은 좀 재우고 데리고 가던가. 아이고, 우리 지영씨 엄마 성격 알면서 그래. 한시라도 빨리 오라고 어제부터 전화를 몇 번이나 하셨는데. 가서 좀만 고생하면 1년이 편하잖아. 응? 1년이 편하긴 뭐가 편해. 어머님표 젓갈 폭탄김치는 나랑 애들은 입에도 못 대는 거 알면서. 우리가 먹을 건 내가 따로 다 담가야 되는데 그게 무슨 고생을 더는 거냐고. 에이, 그래도 엄마 정성이잖아, 정성. 정성이라는 말에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저놈의 정성 타령. 15년 동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다. 시어머니의 정성은 언제나 과했다. 멸치젓, 갈치 속젓, 황석어젓, 온갖 젓갈을 때려 붓고 찐득할 정도로 찹쌀풀을 쑤어 넣고 거기에 설탕 대신 매실청을 들이부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 그게 바로 내 시어머니 박점내 여사님이셨다. 시댁에 도착하니 마당에는 이미 배추 200포기가 산처럼 쌓여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추산 앞에 두 손을 허리에 얹고 나를 기다리는 작은 거인, 우리 시어머니. 아야, 인자 오냐? 서울서 4바퀴 달린 것이 그리 느리다냐? 아침나절에 온다더니 해가 중천에 떠부렀매. 어머님, 이게 아침나절이지 뭔 중천예? 차가 얼마나 막히든지 서울서 새벽같이 나왔습니다. 서울 사는 것들은 해가 중천에 떠야 아침인갑지. 얼른 옷이나 갈아입고 나오니라. 배추 절거야 하니까. 투덜거리며 고무장화를 신고 마당으로 나섰다. 남편은 슬그머니 연장창고로 들어가더니 딴창을 피우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고부전쟁의 막이 올랐다. 첫 번째 전장은 소금물 농도였다. 어머님, 소금을 이래 많이 넣으면 배추가 다 물러 퍼져서 나중에 씹는 맛도 없어요. 계란 하나만 띄워보고. 아따, 됐다. 니는 뭘 한다고 아는 척. 김장은 말이여, 소금을 팍팍 쳐야 시원하니 맛이 드는 것이여. 네 방식대로 슴슴하니 해봐라. 군내가 나불어서 사람이 못 먹어. 아이고, 어머님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김치를 짜게 먹습니까? 요즘은 다들 저염식, 건강식 챙기는데. 건강은 무슨 얼어 죽을 건강. 밥심으로 사는 것이지. 고기 반찬 하나 없어도 잘 익은 김치 하나만 있으면 밥 2그릇은 뚝딱이요. 근데 니는 맨날 멀건 국이나 끓여대니 우리 아들내미가 비실비실 하지. 불똥이 기어코 남편에게로 튀었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허 하고 헛웃음을 쳤다. 어머님, 민준 씨가 뭐가 비실비실해요? 저보다 30kg는 더 나가는데. 됐고. 어머님은 어머님 방식대로 하이소. 저는 옆에서 우리 먹을 거 따로 조릴랍니다. 저 앙칼진 것 좀 보소. 시어미가 하자는 대로 네 하고 따라도 시원찮을 판에 꼭 토를 달아불어야
쩍쩍. 경상도 것들은 드세다더니 하라 틀린 말이 없다니까. 뒤통수에 대고 쏘아붙이는 시어머니의 말에 울컥했지만 여기서 지면 15년 내공이 아까웠다. 나는 못 들은 척 대야 하나를 끌어와 나만의 방식으로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마당의 양 끝에서 우리는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각자의 김장을 시작했다. 평화는 없었다. 오직 소금과 배추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만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 다음 날 절인 배추를 씻어 물기를 빼고 드디어 김칫솔을 버무리는 결전의 날이 밝았다. 어제부터 이어진 냉전은 아침상에서도 계속됐다. 시어머니는 내가 끓인 콩나물국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찬장에서 묵은지를 꺼내 물에 밥을 말아 드셨다. 마당에 펼쳐진 고무대야들. 시어머니의 대야에는 이미 벌건 젓갈 국물이 한강처럼 넘실거리고 있었다. 보기만 해도 혈압이 오르는 기분이었다. 무채를 와 이리 곱게 썰었냐. 씹는 맛이 있어야지. 숭덩숭덩 썰어야 오독오독하니 좋지. 어머님, 요즘 세상에 누가 김치에 물을 깍두기처럼 썰어 넣어요? 곱게 채 썰어야 양념도 쏙 빼고 보기에도 좋지예. 보기만 좋으면 못한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맛이 있어야지. 답답혀. 비켜봐라. 시어머니는 기어코 내 대야에까지 손을 뻗어 물을 더 쓸어 넣으려고 했다. 나는 질색하며 대야를 옆으로 끌어당겼다. 아, 진짜 어머님요.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이건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시집 온 지 15년이 되도록 김치 하나를 제대로 못 담는 것이 내가 이럴라고 우리 아들 장가 보낸 줄 아냐? 제가 김치를 왜 못 담가요? 어머님이랑 입맛이 다른 거지. 민준 씨도 어머님 김치 짜서 잘 안 먹어요. 그 한마디가 기폭제가 될 줄이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가 싶더니 이내 시뻘개졌다. 뭐시여? 내 아들이 내 김치를 안 먹어? 야, 이년아. 네가 이 옆에서 살살 꼬드겨서 내 아들 입맛을 다 버려놓은 것이 아니여. 필신 네가 그랬을 것이여. 제가 뭘 꼬드겨요. 사실이 그런데 어머님 김치는 젓갈 맛밖에 안 나요. 이건 김치가 아니라 젓갈 무침이라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갈 국물 바가지를 내 쪽으로 획 부려버렸다. 다행히 몸에 맞지는 않았지만 내 앞에 있던 배추 몇 포기가 붉은 젓갈 세례를 고스란히 뒤집었었다. 내 눈이 뒤집히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집안의 김치는 이 맛이요. 싫으면 네가 나가.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시어미한테 대들어. 창고에서 끄물거리며 나오던 남편이 이 광경을 보고 기겁해서 달려왔다. 엄마, 지영아, 둘 다 왜 이래 진짜. 동네 사람들 다 보겠다. 그만 좀 해. 당신은 빠져있어. 당신 엄마가 먼저 시작했잖아. 봐, 내가 1년 내내 먹을 김치에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엄마, 왜 지영이 김치에다 그걸 부어? 이놈아, 너는 애미 편은 안 들고 저 옆에 내 편만 드는 것이냐? 저게 네 입맛 다 버려놨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엉엉 울기 시작했고 나는 그 모습에 더 기가 막혔다.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우는 건 또 무슨 경우란 말인가? 됐습니다.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어머님, 그 김치 많이 담가서 아들 많이 먹이세요. 나는 갈랍니다. 나는 고무장갑을 벗어 바닥에 내팽개치고 그대로 뒤돌아섰다. 남편이 뒤에서 나를 붙잡았지만 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 여보, 김지영, 어디가? 나아라, 나 이 집에서 단 1분도 더 못 있겠다. 당신은 당신 엄마랑 평생 젓갈김치나 먹으면서 잘 살아봐. 나는 그대로 대문을 박차고 나와버렸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남편의 고함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나의 15번째 김장전쟁은 최악의 파국으로 끝나는 듯했다. 역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빗발쳤다. 받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지 뻔했다.
엄마도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니다. 네가 좀 참지 그랬냐는 레포토리겠지. 지긋지긋했다. 한참을 걷다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지영아, 너 어디야? 빨리 병원으로 와. 엄마가 쓰러지셨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방금 전까지 나랑 소리 지르며 싸우던 사람이 쓰러졌다고? 거짓말 같았다. 하지만 목소리에 담긴 남편의 절박함은 진짜였다. 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내 위치를 알렸고 곧장 나를 데리러 온 남편의 차를 타고 읍내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는 놀랄 만큼 작고 초라해 보였다. 핏기 없이 하얀 얼굴,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가쁜 숨. 의사는 고혈압 쇼크라고 했다.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그 말이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나 때문인 것 같았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남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날 밤 남편을 집으로 보내고 내가 병실을 지키기로 했다. 남편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 내일 출근에 지장이 있을 터였다. 곤히 잠든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만감이 교차했다. 미움, 원망, 그리고 아주 약간의 죄책감. 간호사가 혈압을 재러 들어왔다 나가고 나는 시어머니의 외투 주머니에서 흘러나온 낡고 손때 묻은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무심코 펼쳐본 첫 장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내 아들 민준이 첫돌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다음 장부터는 온통 음식 레시피였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간장 5, 설탕 2, 배즙. 며느리가 좋아하는 잡채, 시금치는 살짝만 데칠 것. 내 이름이 적힌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내가 잡채를 좋아하는 건 어떻게 하셨을까? 명절 때마다 내가 잡채만 공략하는 걸 유시임이 보셨던 걸까?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마지막 페이지 근처에서 다른 메모를 발견했다. 그것은 레시피가 아니었다. 짧은 일기 같은 것이었다. 시어미는 파두로 메주를 쏜다 해도 믿으라 했다. 내 시어미는 그랬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했다. 근데 그게 참말로 어렵다. 며느리 얼굴만 보면 내 아들 뺏어간 도둑년 같아서 속에서 천불이 난다. 내가 잘못된 것이겠지. 알면서도 마음이 안 든다. 짠 김치 싫어하는 거 아는데 내 서방에 살아있을 적에 이 김치 하나면 밥 2그릇을 뚝딱 했다. 민준이도 어릴 적엔 잘만 묵었다. 그 맛을 잊어버릴까봐, 나를 잊어버릴까봐 무서워서 자꾸만 젓갈을 더 넣는갑다. 늙으면 겁만 많아진다. 이 왼수 같은 며느리년, 그래도 민준이 옆에 있어주니 고맙기는 허다. 나는 수첩을 쥔 채 소리 없이 울었다.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그 지독했던 젓갈 냄새가 그 억척스런 고집이 한순간에 이해되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나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의 두려움이었고 아들을 잃고 싶지 않은 절박함이었으며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지독한 그리움이었다. 나 역시 내 아이들에게 엄마 밥의 맛을 기억하게 해주고 싶은 엄마이지 않은가. 방식이 달랐을 뿐 마음은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눈을 떴다. 나를 발견하고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네가 왜 여거 있냐? 민준 씨는 출근해야 하니까 제가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닦아드렸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내 손길을 받았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 합디다. 며칠 푹 쉬면 된대야.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엉망이 된 마당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젓갈 세례를 받은 내 배추들은 이미 숨이 죽어 축 늘어져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부엌에 들어가 된장찌개를 끓였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멸치 육수를 진하게 내고 쌀뜨물을 붓고 마지막에 청양고추와 마늘을 듬뿍 넣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아무 대답이 없으셨지만 잠시 후 시어머니는 묵묵히 식탁에 앉으셨다. 나는 된장찌개를 한술 떠서 시어머니의 밥 위에 올려드렸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밥을 드시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한마디 툭 던지셨다. 짜다. 나는 비식 웃음이 터져 나왔다. 어머님 김치보다는 덜 짤걸요. 시어머니는 나를 한번 힐끗 보시더니 다시 밥을 드셨다.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조용히 함께 밥을 먹었다. 다음 날 나는 아무 말 없이 마당으로 나갔다. 망쳐버린 내 배추들을 한쪽으로 치우고 시어머니가 버무려 놓은 김칫소 대야를 끌어왔다. 그리고 아직 양념을 묻히지 않은 배추에 시어머니의 김칫소를 채워놓기 시작했다. 한참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오셨다. 뭐더냐? 버리기엔 아깝잖아요. 니는 그거 짜서 못 먹는다냈냐? 푹 익으면 괜찮겠지. 아니면 물에 씻어서 볶아 먹던가 찌개 끓여 먹으면 되고요. 시어머니는 내 옆에 와서 조용히 조그려 앉으셨다. 그리고는 내가 치워 놓았던 젓갈 테러를 당하지 않은 멀쩡한 배추 몇 포기를 가져오셨다. 이건 네 방식대로 해봐라. 젓갈은 넣지 말고 액젓으로만 간하고. 나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시어머니는 내 눈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우리 강아지들도 매운 건 못 묵은 게. 그렇게 우리는 마당의 양끝이 아닌 나란히 앉아 김장을 다시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시뻘건 전라도식 젓갈김치가, 다른 한쪽에서는 시원하고 깔끔한 경상도식 배추김치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김치에 들어갈 재료를 말없이 건네주었다. 어머님, 마늘 좀 더 드릴까에? 됐다. 고춧가루나 한 사발 퍼다 주라. 그해 겨울 우리 집 식탁에는 두 종류의 김치가 함께 올라왔다. 남편은 눈치를 보며 두 김치를 번갈아 먹었고 아이들은 내가 만든 김치를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가끔 내 김치를 한 젓가락씩 맛보시곤 했다. 밍밍하니 맛은 영 없구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밥과 함께 남김없이 드시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제 나에게 김장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니다. 그것은 조금 짜고 조금 맵고 조금은 밍밍하기도 한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나 하나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익어가는 과정이다. 징하고 지독했던 그해 김장 대첩은 그렇게 우리에게 진짜 가족의 맛을 알려주었다. 그해의 김장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맛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의 마음으로 익어갔습니다. 더 이상 누가 맞고 틀린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눈다는 것이 중요했을 뿐이었죠. 마지막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